자, 이제 처음에 쉬운 거부터 합시다. P-밸류. 자, 우리가 이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집단에서 샘플 민을 계산해서 Y1 바라고 그러고, 두 번째 집단에서 샘플 민을 계산해서 Y2 바라고 그러면, 이 Y1 바와 Y2 바는 데이터에서 계산한 통계량이죠. 요거는 랜덤이죠. 그 픽스 밸류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모집단은 평균은 뮤1일 테고, 요거의 모집단의 평균은 뮤2인데, 뮤1과 뮤2는 이제 고정된 값인데, Y1 바와 Y2 바는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하면 이 Y1 바와 Y2 바는 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이게 같다고 치면 이거랑 이거랑 비슷해야 될 테고 이거랑 이거랑 비슷해야 될 테니까 이 Y1 바와 Y2 바는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샘플을 여러 번 뽑아서 Y1 바와 Y2 바의 차이를 구하는 걸 여러 번 해보면 이렇게 분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평균이 같다 그러면 이 평균이 굉장히 0에 가까운 차이가 0에 가까운 분포를 그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해서 그리면 아마도 이 0에 제일 많아야 될 테고 어쩔 때는 플러스로 나오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분포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는 이걸 여러 번 할 수가 없죠. 여러 번 할 수가 없는데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분포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내가 본 값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한 값보다 굉장히 이상한 값이죠. 통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값이죠. 발생 확률이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통계적으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가정하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P-밸류라고 그러는데 P-밸류는 우리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했을 적에 우리의 자료, 그렇죠? 혹은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나는 자료. 여기 이게 다 P값은 이걸 다 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료 하나 더 익스트림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P-밸류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스몰 P-밸류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하에서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관찰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했던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한 요거를 귀무가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이 과목은 이제 처음 과목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사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설 검정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P-밸류 자체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써보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어떤 가설을 증명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논리적으로 B를 뒤집으면 A가 아니다. B가 아니면 A가 아니고 대우라고 그러죠. 그 우리의 논리는 이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쓸 건데 그래서 원래 증명하고 싶은 B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B가 아니면 하고 이제 가정을 할 텐데 그걸 우리가 기무가설, 널 하이퍼서시스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있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 뒤집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가 기무가설이 되는 거예요. H0라고 많이 쓰고 우리가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 차이가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함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 HA라고 얼터너티브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오류는 H0가 추론돼도 불구하고 H0를 리젝할 확률
일종의 오류, 그 오류를 일종의 오류라고 그러고, HA가 true인데 H0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잘 안 하죠. H0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고 H0를 리젝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H0를 리젝하지 않을 확률을 타입 2 에러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H0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알파라고 그러고 요걸 베타라고 보통 쓰는데, 그 임상시험 세팅에서 아주 파퓰러한 경우를 보면 우리 자료를 가지고 약의 효과가 다르다는 걸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에, 그래서 내 약이 좋다는 걸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요거는 H0가 추루니까 H0는 약효가 없다는 거죠. H0는 약효가 없는 약의 효과가 비슷하다. 약의 효과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같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HA는 효과가 다르다. 효과가 다르다는 걸 보이는 게 우리 실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같다는 걸 리젝해서 효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효과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판단해서 시판 허가가 나니까 이런 경우는 가짜 약이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죠. 시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상시험 세팅에서 보면 요거는 HA가 true. HA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약이 사장되는 거죠. 팔리지 않고 그냥 진짜 약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국가를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짜 약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괴로운 거는 국민들이죠. 가짜 약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진짜 약이 이렇게 사장돼서 시판이 안 되면 괴로운 거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렇죠? 돈 많이 들여갖고 약 개발했는데 이게 팔리지도 못하고 묻혀버리니까 그건 회사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국민이 괴로운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타입 1.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가 괴로운 것도 중요하니까 이건 타입 2. 근데 타입 1보다는 덜 중요하다. 뭐 이런 어, 감정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뒤에 좀 깔려 있는 거예요. 타입 1, 타입 2에는. 타입 1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항상.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뭐 평소에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파워라는 거는 이종의 오류의 반대인데, 이종의 오류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약효가 있을 적에 약효가 없다 그런 거니까, 파워는 약효가 있을 때 약효가 있다고 할 확률이에요. 이거는 우리 실험의 목적입니다, 사실. 응? 실험을 왜 해? 연구의 목적이에요. 연구를 왜 해? 차이가 있을 때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연구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연구를 안 할 테고,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인데, 실험 혹은 연구. 그러니까 파워가 큰 테스트는 사실은 우리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데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입장에서는 파워가 큰 게 좋아요. 연구 입장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면 회사 입장이죠. 회사에서는, 어, 그게 약효가 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베네핏을 얻는 게 회사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 목적상은 파워가 큰 게 좋다.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NIH 뭐 어떤 펀딩 에이전시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랬더니 A 대학에서는 A 메소드를 프로포즈했고 B 대학에서는 연구 방법을 프로포즈했어요. 그래서 파워를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90%인데 이거는 70%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효과가 있을 적에 A란 방법을 100번 하면 90번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B란 방법을 100번 하면은 70번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30번은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A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워라는 거는 이렇게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파워가 큰 테스트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파워는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히 실험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연구 계획서는 파워 캘큘레이션을 미리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파워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해보고 만약에 두 팀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파워 큰 거를 뽑는 게 펀딩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가끔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모 기관에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모 기관이면 이제 건강보험 관련한 기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모 기관에서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해봤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뭐 프로포절이 왔는데 파워를 계산해 달랬더니 51%라고 왔대요. 근데 그게 미리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왔어. 또 그것도. 그래서 연구비를 한 2억 정도 썼대요. 근데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파워가 51%냐? 그러면 나한테 5천 원만 주면 내가 파워 50%짜리 해줄게. 그랬어요. 그럼 파워 50%라는 건 무슨 얘기죠? 실제로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있다고 확률이 50%인 거죠. 그런 테스트는 통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전 던지면 되죠.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약이 효과가 있다. 동전 넣어서 뒷면 나오면 약이 효과가 없다. 이런 테스트를 이거 통계적인 과정이죠. 스태티스티컬한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 통계적인 과정을 하게 되면 파워가 50%죠. 근데 파워 1% 늘리려고 국민 세금 2억 원을 썼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감방에 가야 돼요.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연구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근데 심지어 파워가 49%였다. 이거는 쓰레기 연구입니다. 동전 던지는 것만 못한 연구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따 파워 곡선 볼 텐데 50% 이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프로포즈한 방법이 파워가 50%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거 안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동전 던지는 게 낫다니까. 그거 뭐하러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워가 무슨 뜻인지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할 확률이 있는 거고 그 파워가 작다는 거는 그 범죄에 가깝다. 그걸 좀 미리 생각을 해보고요.